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7일 갑신 세 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상이 정원의 정교하기를 나주 목사 이용수는 고을을 다스리는 재력이 있어 시행한 공로가 이미 지난 날에 나타났다. 도원수가 천가한 것이 어찌 소견이 없이 하였겠는가. 내 생각에 충청감서는 이 사람보다 나은 자가 없다.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용수는 일찍이 전진 속에서 잠옷 담력과 지략을 떨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상의 하기요대로 차임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답하기를 호남이 걱정스럽고 나주 역시 기묘한 것이니 목사를 대체할 사람으로 먼저 적임자를 얻은 후에 조처하여야 한다. 목사에 가합한 사람을 의논하여 천거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8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나주는 전라도 서변 연해에 위치한 중요한 고을입니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목사를 교체하는 것은 적당한 때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충청 감사에 가합한 사람이 없으므로 인해 상께서 이 용순으로 감사를 삼고자 하는 것이 실로 타당한 것입니다. 용순 대신 목사로 삼을 자에 대해서 신들이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문신 중에는 한덕원이 근사하고 무신 중에는 이복남인데 복남이 비록 병통은 있으나 일찍이 본주의 판관이 되어 잠옷 치적을 남겼고 웅치 싸움에 또한 심력을 바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신들이 들은 바가 진실치 못할까 염려되어 권율에게 물으니 권율의 말이 그 당시 친히 복남의 일을 보았는데 과연 그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의논하여 천거합니다. 이 밖에는 가합한 사람을 쉽게 얻을 수 없어 비록 성상의 하교를 받았으나 수를 채워 다시 천거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주 목사는 사람을 얻기가 몹시 어려우니 박홍로를 유임하여 감사로 삼고 이 용수는 나주에 머무르게 하여 서로 옮겨 바꾸는 폐단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하니 성상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한덕원이 과연 나주에 합당하기는 하나 강원 감사로 삼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지금은 선치 수령이나 재량이 있는 자를 모두 들었어야 할 때다. 나주 목사에 대해서는 다시 모여 의논하라. 어찌 사람이 없음을 걱정하랴. 이 복남에 대해서는 비록 아는 바가 없으나 앞서 도제철사에게 내쫓겼는데 이제 만약 재수하여 도내의 대읍을 관장하게 하면 도제철사의 명령이 중하지 못하게 되고 기강이 무너진다. 결코 쓸 수가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8일 을류 두 번째 기사 사슴시정 황신이 치게 하기를 신이 심유격을 보고 묻기를 노야가 보름 전에 바다를 건너려 하니 출발 날짜는 어느 날로 정하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일의 결말은 오로지 노야의 이번 걸음에 달렸는데 노야가 그곳에 이르러 그들로 하여금 다른 말이 없게 할 것을 보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곳에 있는 외졸은 망령된 말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땅을 분할하고 쌀을 바친다는 등의 말까지 하고 있어 극히 폐악하다. 행장의 무리가 노야에게 또한 이런 말을 한 일이 있는가 하자 유격이 답하기를 내가 출발할 날짜는 정하지 않았으나 또한 가는 것은 결정하였다. 땅을 분할한다는 등의 일에 대해서는 그럴 리가 없다. 처음 평양에 있을 때 실제 그런 말이 있었으나 내가 허락하지 않았고 그 후에 그들이 또 봉황과 조공 두 가지를 요구해오자 나는 봉황만 허락하고 조공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다만 배신을 딸리어 일본으로 보낼 것을 요구할 뿐 다시 다른 말이 없다. 가령 그들이 땅의 분할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국왕이 필시 허락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즐겨 허락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 바다를 건너는 배신은 모름지기 정선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지나치게 강직하면 사단을 일으킬까 염려되고 지나치게 유순하면 또한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얻어서 혹시 따르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죽음으로 한가하여 목을 치려면 쳐라 하고 살점을 발라내려면 발라내라 하면서 죽일 테면 죽이라고 맡겨버리어 끝내 조금도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비로소 좋은 배신이 될 것이요. 만약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사람을 보낸다면 이를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다시 묻기를 배신이 바다를 건너는 일은 국왕이 필시 의논을 거쳐 조처하겠지만 노야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 혹시라도 다른 말이 있을 경우 노야가 소국을 대신하여 엄격한 말로 배척하여 그들로 하여금 결코 성사될 리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면 몹시 다행이겠다 하니 유격이 만약에 그와 같은 말이 있으면 내 마땅히 기력을 다해 당신네를 대신하여 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곡절이 갈수록 어려워지니 극히 통탄할 일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9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권지 승문은 부정자 사헌부가 아래기란 권지 승문은 부정자 유색이 가주서로서 병을 핑계하고 출사하지 않으며 채임되기도 전에 임의로 하양하였습니다. 신진인 자가 이처럼 정성을 다해 본공하는 뜻이 없으니 파직을 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관은 무변이라 극선은 하여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선정관 유봉서와 남주는 비천한 출신이며 또 칭할 만한 재주도 없으니 최차를 명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7월 19일 병술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이 용수는 오랫동안 나주에 있으면서 모든 방비에 심력을 다해 조처하였습니다. 수성의 규모에 대해서도 또한 점점 질서가 잡혀 인민들이 잠옷 의뢰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봄철을 당하여 만약에 새 수령으로 바꿀 경우 바꾼 자가 앞 사람보다 낫지 못하면 그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니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문관 중에서 가업한 자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나 적임자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일단 용순을 옮기지 말고 시효를 책임지으며 충청감사는 다른 사람을 자임하여 보내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강원감사는 성상의 하교들을 한 덕원으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충청감사로 합당한 자 세 사람을 도승지 주인득, 전부윤 이정암, 기오리 한준겸이다. 청가함으로 서게 합니다. 육진의 수령은 비록 극히 정선하여 보내야 하나 감사나 병사와 같지 않아 의례 본사에서 의논하여 청거하였는데 잠은 온당치 못합니다.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해서 주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0일 정해 두 번째 기사 주인덕을 충청감사로 한 덕원을 강원감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신무씨가 예조판서 김명원에게 천문을 보내었다. 이 이후에 자문이 오게 되면 반드시 한 유명 대신이 친히 국왕의 자문을 받들고 예를 갖추어 일본에 가서 그의 수봉을 축하하고 토지 반환에 대해 사례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신자의 일인데 장차 어떻게 응하겠는가? 처음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문을 보내려고 하는 것을 내가 힘을 다해 주장하여 자문을 고쳐 가지고 와서 당신네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게 되었다. 지금 허락하지 않으니 나의 계책은 틀리고 저들이 주장한 것은 옳게 되었다. 그러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신무씨는 곧 유격 심유경의 제종인데 처음에 중국 장수인 호택의 무리와 함께 화일을 주창하여
유격을 따라 외영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자문을 받들고 와서 통신사를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몹시 배만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바로 의리에 의거하여 거절하자 다시 이와 같은 말을 하였다. 무릇 우리나라의 신자로서는 차마 이부에 담을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산부가래기를 임진년에 대가가 서행한 이후로부터 을미년 6월에 이르기까지 춘추관 일기를 태번은 찬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신 등이 직위에 있을 때는 태만하여 직무를 살피지 않았고 퇴직된 후에는 그럭저럭 날을 보내어 세월이 오래될수록 점점 사실을 잊게 되니 장차 역사를 쓸 수 없는 데 이르게 되었으니 극히 놀라운 일입니다. 바라건대 수정하지 않으면 인원을 뽑아내 추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빠른 기한 내에 수정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1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첫 번사 김수가 치게하기를 이달 8일에 풍신 행장이 외장의 이름이다. 그의 집에서 연회를 베풀고 두 천사와 유격을 초대하였는데 천사는 북쪽에 앉고 유격과 행장은 남쪽에 앉아 술만 들고 헤어졌을 뿐 특별히 문답한 말은 없었습니다. 신년의 행장은 천사에게 조회하지 않고 소섭이는 조신들이 돌아온 후부터 그의 일행 외인과 더불어 머리를 깎고 바지를 벗어버린 다음 외복을 입었으며 천사의 아문을 찾아와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그 옛날의 형태로 복구한 까닭을 물으니 소섭이의 말이 관백에 아직 책봉을 받지 않았고 행장은 또한 벼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나만 유독 명나라의 모양을 하고 있겠는가 했답니다. 행장이 천사에 조회하지 않고 도리어 그 집에 연회를 베풀어 천사를 초청하였으니 그 오만 무례함이 이미 심한 것인데 천사는 오히려 자신을 굽히고 참석하였습니다. 소섭이가 그들의 의복을 입은 것은 가하거니와 천사를 찾아와 보지 않음에 이르러서는 역시 패악한 일입니다. 유격이 먼저 바다를 건넌다고 말하면서도 오늘 내일 하고 아직까지 가지 않고 있으니 그들의 정상이 잘못 의심스럽습니다. 필시 통신사를 요청하는 한 가지 일 외에 또 다른 요구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사항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를 살펴 탐지하는 대로 치게 할 계획입니다. 하니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행장의 그만한 태도와 소섭이가 머리를 깎고 바지를 바꾸어 입은 행동이 몹시 놀랍습니다. 이는 다른 일을 기다릴 것 없이 그 흉모의 소재를 알 수 있으니 의심스러울 뿐만 아닙니다. 16액이 바다를 건넌 뒤에도 적의 정세가 또한 어떠한 것을 계속 남호정에게 탐문하여 급급히 치게 할 리로 이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라. 근래 적의 정세를 보니 잠옷 의심스러우며 연현이 천조에 불순하는 태도가 있다. 우리나라는 강화설에 마음을 놓아 방비가 허술해졌고 민심 또한 해이해져서 변을 예측할 수 없으니 모든 일을 미리 조처하여 속히 도무함이 마땅하겠다. 또 주문도 속히 행하라. 대개 이와 같은 적의 정세를 천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답답하다. 이 뜻을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적정의 변덕과 불순한 상태가 이미 드러났으니 의심스러울 뿐만이 아닌데 각처의 장관은 천사가 적의 진영을 왕래하는 것에 마음을 놓고 날로 적병이 바다를 건너가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인심도 해이해짐을 면치 못하니 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날 고 언백의 치계에 부산의 외인이 매매를 핑계로 경주에 오려고 한다고 한 것은 분명 허실을 엿보아 그 흉계를 자행하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미연에 살피는데 하며 조짐이 이미 드러났는데이겠습니까? 고 언백, 권응수, 박 의장 등이 거느린 군병이 전보다 크게 감축되었으며 더군데 활을 잘 쏘는 정예군이 모두 자기 집에서 편히 지내는데 전라, 충청, 경상도가 더욱 심하여 무사한 때와 같다고 하니 극히 한심합니다.
속히 군병을 결집시켜 요해철을 수비하며 각별히 별난에 대처하여 적의 교활한 술책에 빠지지 말 것으로 비밀히 하사하되 선종안을 내려보내 도우 칠찰사에게 하유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의 정세 또한 속히 주문하여야 합니다. 앞서 통신사의 일로 주문하려 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으니 주문을 다시 마련하고 적의 정세가 반복스러워 헤아리기 어렵다는 등의 말을 첨입하여 속히 발송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2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성씨랑은 외적을 방하는 군무를 전담하고 있으니 그에게 모든 적의 정세를 알리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해부터 변모를 전혀 알리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는 적의 술책이 저와 같이 헤아리기 어렵게 되었으니 혹시라도 갑자기 사변이 일어나게 되면 지혜와 용명이 있어도 미처 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 지금 마땅히 천사가 이미 적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도 적은 물러나지 않고 머뭇거리면서 도리어 우리나라의 통신사 보내주기를 요청하고 이것으로 위협하여 구실을 삼으니 그 흉모를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과 기타 의심스러운 사실들을 들어 자문을 만들되 천병을 많이 결집시키게 하였다가 적이 만약 다시 일어나면 적시 동족으로 와 구원해주며 적이 만약 순순히 물러간다 하더라도 이 일에 앞서 미리 도모하는 것이니 해롭지 않다는 등의 말로 속히 군문에 보고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혹시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호 유격에게 고하여 그로 하여금 이 뜻을 가지고 치보하도록 하라. 이에 대하여 의논하여 아래라고 비변사에 말하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변보는 완급을 막론하고 일일이 치보해야 하는데 지난해 천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부터는 미적미적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까지 치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군문의 채탐 전보안에 사람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로서는 보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적의 정세가 이와 같음이리까 전교대로 하루속히 자문을 만들어 특별히 문관 한 사람을 보내되 이를 아는 역관을 데리고 사내관으로 달려가서 군문에 제출케 하여야 합니다. 요동을 경과할 때 또한 도사에게 자보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아울러 자문을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무안 등의 야문에 전보하게 함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호 유격에게 고하는 일은 별로 기묘하지 않은 듯하니 형세를 모아 조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2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오늘날의 방비태세는 곳곳이 걱정스러운 것으로 경상도의 부산, 거제, 한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부산의 적이 주사를 한산 바다로 끌어낸 다음 다시 선박으로 그 후미를 애워 차단하고 곧바로 서해로 침범한다면 반드시 수미가 서로 구원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것이니 이것이 가장 염려되는 일입니다. 신들이 되풀이하여 의논한 결과 충청 수사 소속의 주사를 본초에 머무르게 하여 그 익숙한 곳을 지키면서 불시에 쳐들어오는 변란을 대비하게 하고 또 이 어깨의 주사로 좌우도의 사이를 왕래하면서 진도와 거제의 후원이 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와 같이 하면 한산의 군사가 약하여 능히 대세의 적을 막아내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대기 병가의 일이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피차의 완급을 참작하여 두루 헤아려서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또 제찰사에게 이문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내 생각에는 저기 지금까지 4년이나 물러나 주둔해 온 데에는 까닭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매우 두려우니 그들이 우리나라 병선의 제도를 다 터득하고 다시 큰 배를 만들어 거기에다 대포를 싣고서 향하는 곳마다 대지르면 어떻게 당해내겠는가.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충청도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몹시 타당하겠으나 경기 또한 전선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찌 아울러 모아들여 조치하지 않는가 의논하여 조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2일 기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라도와 경상도에 연접된 곳의 요해철로는 남원이 가장 중요한데 순천과 남원 사이에 석주진이 있으니 바로 진주로 통하는 것입니다. 구례 한 고을은 가장 먼저 적을 맞을 곳이 되고 또 성첩도 견고하니 만약 훌륭한 인재를 얻어 지키면 적봉이 서쪽을 침범하는 기세를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현감 이 원춘의 재질이 어떠한지는 알 수 없으나 오늘날의 소임은 매우 중하니 능히 지킬 만한 사람으로 주방장을 삼고 근처의 출신 및 재용이 있는 자라 더 보충해 주어서 방에 전심하며 위급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뜻으로 도 제찰사에게 하유하여 그러하여금 편의대로 처리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2일 기축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적정의 변덕과 불순한 상태가 이미 드러났으니 의심스러울 뿐만이 아닌데 각처의 장과들은 천사가 적의 진영을 왕래하는 것에 마음을 놓고 날로 적병이 바다를 건너기만 바라고 있으며 인심도 해이해짐을 면치 못하니 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날 고 언백의 치계에 부산의 외인이 매매를 핑계로 경주로 오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 허실을 엿보아 흉계를 자행하려는 것입니다. 고 언백, 권응수, 박 의장 등이 거느린 군병이 전보다 크게 감축되었으며 정예군이 자기 집에서 편히 지내는데 전라, 충청, 경상도가 더욱 심하여 무사한 때와 같다고 하니 극히 한심합니다. 속히 군병을 집결시켜 요해철을 수비하여 적의 교활한 수책에 빠지지 말 것으로 은밀히 하사하되 선정관을 내려보내 도jel사사에게 하유함이 마땅합니다. 적정의 주문 또한 속히 차송해야 합니다. 앞서 통신사의 일로 주문하려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으니 주문을 다시 마련하고 적정이 반복하여 헤아리기 어렵다는 등의 말을 첨입하여 속히 발송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2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행장이 16여객에 준 서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풍신 행장이 노이아께서 천사보다 먼저 바다를 건너가기를 요구하였으나 노이아께서 사체로 인하여 오랫동안 지연시키며 감히 믿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의논의 약조를 맺고 노이아의 약속을 따른 후에 바다를 건너기로 하고 또 다시 두세 번 어렵게 요구하자 노야는 비로소 유첩을 썼습니다. 이제 앞서 이 약조에 의하여 노야의 존명을 따를 것입니다. 다만 청정이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가덕, 안골포, 김해 등의 진영이 모두 부산으로 집결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노야께서는 명호옥 지방에 도착하여 대합을 보든 안 보든 간에 각 진영의 병마를 다 철수한 후에 노야가 몸소 부산에 이르러 천사를 청하여 바다를 건너기를 바랍니다. 두 번 다시 들끌만한 다른 말도 없을 것으로서 노야께서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행장 역시 반드시 소부인들의 말을 들어 스스로 좋은 일을 그르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황당한 말이 있으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어 내려다볼 것입니다. 유교, 쉼노야, 대전, 풍신, 행장.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2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지금 행장과 약조한 7가지 일을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1. 우리 천조가 사해 구주를 통솔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있어 이치에 의거할 바가 있고 정이 통할만 하면 시행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만약 일에 구애됨이 있고 이치에 어긋나는 의로는 결코 따를 수가 없다. 행정과 본부가 모든 일을 의논할 때는 속마음 활짝 드러내 천지를 두고 맹세하며 귀신에 질정할 수 있어야 본부가 바야흐로 의논을 허용한다.
만약에 머리는 감추고 꼬리만 드러내면 명분이 바르지 못하고 말이 순하지 못하여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한가 세월만 끌어 끝내는 무익하게 될 것이니 깊이 생각하라. 본부가 먼저 바다를 건넌다는 의노는 그 말이 지난 가을에 나왔는데 다시 다른 말이 없었다. 지금 일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오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반드시 청정이 먼저 건너고 아울러 김해, 가덕 등의 진영을 모두 철수하여 부산에 직결시켜야 본부가 비로소 바다를 건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일보도 움직일 수 없다. 1. 본부가 먼저 건넌 후 천사 두 분은 진영에 남게 되는데 매일 음식 공급하는 것을 반드시 풍부히 하면서 정성을 다할 것이며 야간의 순행도 주밀히하여 화촉을 삼가서 밝히라. 그리고 휘하 각 관에 대해서도 또한 태만함이 없이 힘써 시행하라. 1. 본부가 바다를 건넌 후 부산 동, 서, 북쪽 20리 바깥으로는 한 사람의 외인도 함부로 출행하는 것을 허용치 말되 반드시 순종하도록 힘쓰라. 1. 조선의 배신 수행하는 조건은 전부터 의논이 있었으니 본부가 실행한다. 이 밖에는 다시 의논한 말이 있더라도 시행하지 못한다. 본부가 바다를 건너 대합과 면대하든 면대하지 않든 간에 반드시 본부가 부산에 들어와 천사를 맞은 후에 함께 바다를 건널 것이며 함부로 지속을 단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상 7가지 일은 조목 아래에 곧 준의 자를 쓰고 서명한 다음 본부에 회부하여 재가를 얻어서 시행하기를 요한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윤승길이 치게 하였다. 지난 정월 9일 오후 시에 백기가 남쪽으로부터 일어나 해를 애워 둥근 모양으로 지었는데 남쪽이 이지러졌습니다. 또 백기가 해를 꿰뚫어 북쪽으로 향해 둥근 모양을 지었는데 해에 닿은 곳은 그 기운이 희미하여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또 황적색의 기가 해를 끼고 둥글게 뭉친 것이 마치 해의 모양과 같았으며 황적색의 기에서 10여 장 떨어진 곳에 또 백기가 서로 마주하여 둥글게 뭉쳤는데 마치 황적색 기의 모양과 같았습니다. 목격한 바 극히 흉참하기에 형체를 그려 올립니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도감의 사수는 의당 모든 공사천으로 해야 한다. 대개 업무인이 사족일 경우는 내금이 겸사복이 있고 서얼일 경우는 우리미가 있다. 사람마다 각각 그 재주를 과시할 곳이 있게 해서 힘써 무예를 닿게 해야 하니 모름지기 사수를 공사천의 인원으로 삼아 흥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내 익히 생각한데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하여하는데 다만 그 숫자를 증가하여 검군의 예의에 의해 번갈아 권례에 입직하게 하되 혹은 호칭을 주어 분별하게 하고 장수를 선정하여 거느리게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긴다. 의논하여 아래도록 병조에 말하라.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도감의 초관 중 근로하는 사람 2명을 서게 하라. 수령을 제수하려 한다. 또 초관은 모름지기 훗날 곤기를 감당할 만한 자를 음선하여 제수할 것이요 시원찮은 사람으로 숫자나 채우지 않도록 하라. 그 아울러 훈련 도감에 말하라.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경상우 도관찰사 서성이 치게 하기를 이달 8일에 통사의 요시라가 의령으로 나와 친히 병사를 보고 은밀히 소회를 말할 것으로 요청해오므로 병사가
김응세였다. 친히 가서 상세히 그가 찾아온 까닭은 모르니 요시라가 말하기를 우리의 장수 평행장 정성 현소 등이 심유격과 함께 이제 바다를 건너려 한다. 심유격의 경우는 외인 중에 불충한 무리가 강화의 일을 모의하려고 천조가 외병을 달래서 보내고 병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갑자기 음습할 계획이다는 말을 하며 이것으로 반간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시인이라 보여지고 겸하여 조천사를 맞이하는 접대 예절을 의논하기 위해서 간다. 행장의 경우는 앞서 수길이 찬위할 당시 그와 어깨를 겨누던 기내 및 산동도의 61장이 그에 대하여 관백에게 천조는 본래 해를 받을 까닭이 없는데도 중신을 보내 통화를 허락하기까지 하는데 조선은 아직까지 그를 보내지 않았으니 분명 강화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모욕을 받음이 자목 극심하니 차라리 우리의 병이로 쳐서 평정한 후 조선을 점령하여 땅을 나눠주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는 다른 군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우리 61장이 맡고 있는 병력만으로도 족하다. 더구나 병사가 이미 파죽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겠는가? 고 하면서 분분히 참소하였습니다. 조신이 이에 앞서 바다를 건너가 사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진술하자 관백의 말이 조선의 왕자와 대신이 억류되었을 때 내가 특별히 구금으로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여 도회를 명하지 않고 즉시 풀어 보내게 하였으니 우리가 조선을 대한 것은 매우 후하였다. 만약에 조선이 우리의 자녀와 신민을 잡았었다면 조처한 바가 필시 우리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천조는 화의를 허락하는데 조선이 유독 한마디도 화의에 대해 언급이 없으니 산동 여러 장수들의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다시 건너가 조선에게 강화를 체근해도 조선은 종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 후에 기내의 모든 장수를 일으켜 쳐서 조선을 우리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하니 조신이 말하기를 조선의 사정을 보니 오직 천조의 명령만 따르고 있다. 천조가 화의를 정하였는데 조선이 어찌 화의를 허락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순순히 회유하여 조선과 함께 강화하여 대의사를 반드시 이루게 하는 것이 좋겠다. 어지러이 떠들어대는 제장의 의논을 어찌 좋게 취하여 시행하겠는가 하자 관백이 수긍하였기 때문에 그 모사가 드디어 중지되었다. 근데 요즘 참 간이 다시 일어나 62일장이 함께 관백에게 고하여 각각 자신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바다 건너기를 청하자 관백이 조선의 일은 멀리서 헤아릴 수 없으니 아직은 하는 일을 보아 움직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다는 기별이 지금 또 나오므로 행장은 대의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군사를 움직이기 전에 중지시키고자 급급히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정성의 경우는 오로지 천사의 접대를 위해 일체 일을 보살피는데 그 사람이 가장 수길과 친하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조언하게 하기 위해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시기를 물으니 빠르면 40일이 걸리고 늦어도 50일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렇다면 천사는 언제 바다를 건너는가 하니 대답이 일이 해결되기를 기다려서 들어가면 3월 그문께나 4월 초에 건너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요시라가 자기의 뜻으로 은밀히 말하기를 지금 이 강화하는 일에 있어 천조에서는 혹은 옳게 여기기도 하고 그러게 여기기도 하는 논란이 있었으나 끝내는 일치되었는데 조선에서는 지금 강화를 거부하는 논란이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헐뜯는 자도 있고 칭찬하는 자도 있다. 이와 같이 시비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삼국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것 또한 하늘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듯 싶다. 귀국이 만약 강화를 허락한다면 신사 또한 적합한 사람을 가려 뽑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 홍무 영간에는 정몽주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 들어감으로써 오랫동안 해구를 제어하였고 성화 영간에는 신숙주가 또한 일본에 들어감으로써 두 나라가 오랫동안 우호를 유지하였는데 7년 전 황윤길, 김성일, 허성 등이 바다를 건너갔다가 돌아오자 일본은 군사를 출동하였다. 이와 같은 것은 역시 사람을 얻고 얻지 못하는 데 달린 것이다. 정, 신 두 사람은 능히 일본의 강하고 약한 형세를 살펴 조선과 비교하면서 적절하게 조처하였기 때문에 능히 싸움을 멈추고 우호를 닦아
오랫동안 변함이 없게 하였다. 그러나 황룡길은 술에 취해 혼수에 빠졌으며 김성일은 저리만 숭상하여 이국의 형세를 두루 살피지 않았으며 허성은 스스로 자신이 하위에 있다 하여 또한 두루 살피지 않았으므로 끝내 사리가 어그러져 결국 오늘날이 있게 하였다. 그러니 사명을 띈 사람을 살펴 선택하지 않았어야 되겠는가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헛된 공갈로 통신사를 요구하는 것이나 며칠 사이에 계속 급보가 있으므로 방비를 경계하여 별난의 대비를 날로 새롭게 하고 있지만 병력은 약하고 군량도 고갈되어 전혀 막아낼 가망이 없으니 극히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상이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요즘 적의 정세를 살펴보건대 그 동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여우시라의 말이 필시 자기의 사은이 아니요 현소가 행장 등의 사주를 받아 이와 같은 탐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빌어 꼬투리를 잡아서 싸움을 일으킬 계책이 아니라면 필시 공갈하여 요구하려는 모책에서 그러는 것인데 요구하는 것이 통신사에 그치고 만다면 그 화가 그래도 적겠지만 과연 그의 말과 같이 봄을 이용해 재차 침략한다면 화를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일은 16격에게 회답한 자문은 신사 일조에 보인다. 이미 허락하고 안 하는 뜻을 참작하여 해보하였으니 그들이 하는 일의 여하를 살펴볼 뿐입니다. 이후 만일 김응서에게 내문하는 자가 있더라도 앞서 회답한 자문의 뜻으로 간곡히 대답하여 간악한 태도의 실정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 응변의 계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병력을 많이 모집하여 지세의 형편을 가려 지켜서 쳐들어오매 대비해야 할 일을 한 시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이 뜻으로 감사와 김응서에게 행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3일 경인 5번째 기사. 진시에 해 양이가 있었고 미시에 한 무리가 졌다. 밤 5경에 달이 심대성을 범하였다. 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23일 경인 6번째 기사. 조신의 서신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풍신수길은 삼가 채찰 대인 하파의 아래입니다. 비록 반면의 친분은 있었으나 명성을 들어온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글을 넣어서 나의 심의를 펴니다. 앞서 사명을 띠고 갔을 때 귀국의 관직을 받았기 때문에 소란을 걱정하는 마음이 다른 장수에 비해 월등합니다. 그러나 귀국이 새 영장을 사랑함으로써 오랫동안 서로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풍편에 그 영장의 말을 들으니 귀국이 잘못 그의 말을 취한다고 합니다. 이러고서야 어찌 좋은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의 걱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년 전에 나의 생각은 은밀히 김방어에게 통하였는데 김방어가 이 홍보를 보내 진영에 들어와 잠시 머물게 함으로 인하여 나의 현금을 다 털어놓게 되었으며 선봉 및 의지를 김방어와 함께 회합하게 함으로써 인하여 귀국의 혐의가 완전히 풀렸고 따라서 귀국이 상본하여 잘 상사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인교가 친하고 성기되는 것은 아마도 이번의 사계가 헤아리는 안목이 있다고 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홍무 영간에 귀국 정몽주를 뽑아 우리나라에 파견함으로써 인교의 우호가 두터웠고 또 오래 유지하였던 것인데 근년에 황룡길, 김성, 허성 세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자 얼마 안 되어 국교가 단절되고 나라가 어지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털어놓고 말하는 것은 두 나라를 위해서일 뿐 전혀 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현명하게 살피십시오. 선봉은 16역을 수행하여 바다를 건넜고 나와 의지는 진영에 남아 있습니다. 훗날 만약 귀하께서 생각이 있어 만나기를 요청한다면 나 역시 생각한 바를 말하겠습니다.
회답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고 머리 주월입니다. 정월 13일 풍신.